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한영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학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갖다가 올바로 먹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난치성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또 재발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을 이제 쭉 하게 가서 우리 티토노스 우리 남편을 죽지 않는 불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가정마다 주부가 푸드 닥터가 되는 날 우리나라에는 질병이 사라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일이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빈자리가 없네요. 네, 2대 푸드 닥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약국을 또 이론 약국을 강남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저의 오랜 꿈과 수건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이 처음 제가 박사님을 만났을 때 꿈꿔왔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네, 근데 저에게 시간이 별로 허락지는 않습니다.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상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요 레시피 정도 2가지 하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김 위에 올려서 그냥 매 끼니 요거 하나 정도,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 효과도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한 2쌈만 먹어도 포만감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처음부터 소통하는 2부 강연을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틱틱하고 보기 전에 오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드린 시간 가질게요. 우선은 이거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은 선물 저희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오신 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선물 푸짐하게 준비해서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질문 못 뽑혔다고 서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시고 준비하신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부터. 네. 박사님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되었고 책 쓰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본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가 정루 얘기하는 3번째 쓴 책입니다. 첫 번째 레벨은 푸드 플러스 닥터, 그다음에 2번째는 한영선 박사의 푸드 닥터.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3번째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거는 많은 분들한테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론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의 방향성이 들어있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질병에 맞춤된 음식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 박사님의 그 기존에 알고 계시는 푸드닥터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박사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됐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이 책을 한 장 딱 펴는 순간 이분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따라다니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님의 제자로 제가 이제 같이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빨리 좋은 하나의 어떤 실용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먼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음식을 따라했을 때, 음식 처방을 따라했을 때 아닌 결과가 나오면 그나마 마음을 열었던 환자분들이 다시 약에 의존한다든지
음식으로 못 고쳐. 나는 그냥 약이나 먹어야지, 병원 가야지. 이렇게 하실 게 너무 저에게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고, 빨리 뭔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진실을 알릴 만한 좋은 책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사실은 다리 뻗고 잘 수 없었을 만큼 제 마음은 굉장히 조급했지만 결과물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어요. 네. 두 분께서 저희 질문도 있지만 오신 분들 오셨으니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부터 혹시 질문 뽑아주시고 답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근성장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틴을 섭취 중인데 간장, 장 건강이나 근육에 좋은 식품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프로틴 섭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종종 보는데요.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젊은 시절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 그게 유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프로틴은 이제 단백질이 정제된 형태고 이제 단백질은 우리가 소화장을 거쳐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위장에서 일어납니다. 위장에서 일어나는데 소화 능력이 약하신 분들이 만약에 또는 지나치게 많은 프로틴 섭취를 인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질이 들어간 것은 항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항원 유입이 되고 이 항원 유입이 돼서 여러 가지 몸 안에 알러지 반응에서부터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우려가 높은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게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혈액의 산성화를 만들면, 그리고 우리 고기 많이 먹으면 산성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성화를 만들게 되면 혈액이 그렇다고 해서 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는 산성을 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바깥으로 배출을 이제 시켜야 되고 그 시키는 과정에서 소변이 산성화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소변이 산성화가 된다. 그래서 소변이 산성 소변에 대해서 자꾸 신장 관광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면 신장 관광은 굉장히 큰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당뇨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는 당뇨라는 단어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병, 다시 얘기하면 만성 신부전병이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향후 한 5년 정도쯤 지나게 되면 아마 만성 신부전이라는 이름이 당뇨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질환으로 우리 곁에 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서구화된 식단이에요. 서구화된 식단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이제 프로틴이라든가 하는 것 같은 고농축된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하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프로틴 섭취했잖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여기에다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또 가상 이제 콜라나 탄산음료 뭐 이런 어떤 이런 음료를 드시게 되면 이 음료는 더 이제 농축된 혈액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참고로 근육에 제일 좋은 음식 하면은 단백질로 우선 얘기하자면 저는 가장 강력한 것은 북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북어는 소고기 기준에서 부위별로 틀리지만 소고기의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게 약 30%에서 35% 정도 정도하면 북어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은 70% 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역국, 북어 미역국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근육에다 단백질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수화물에 의해서 문이 열려야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가지면서 탄수화물 안 먹어 저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설탕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 쌀로 만들어진 밥.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드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이 더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런 어떤 혈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것 중에 두 가지 큰 부류의 음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를 이야기해 보시고요. 해조류의 궁극적으로 뭡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혈액을 맞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부터 아주 약한 환경 속에서 해조류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목속에 들어가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막아주는 이런 걸로 연결돼서 굉장히 혈관 건강에 아주 전체적인 개념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거가 해조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콩은 정말 혈액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콩이 갖고 있는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콩을 드시는 방법 중에서 또 좋은 방법이 바이오스 시키는 친국장맛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황현 약사님이 이제 소개했던 친국장을 갖고 이렇게 묻혀서 만드는 거 또는 아니면 친국장 해조류 무침 이런 정도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혈관 질환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 교재를 이미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 음식 치유에 대한 이론과 식재료에 대한 레시피를 보면은 고지혈증에 필요한 음식,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 주신 근육중형에 필요한 음식 그런 레시피들이 실생활에서 하실 수 있게 다 그런 제목이 적히고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입하시고 보시면 백과사전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황현 헬사님께서 골라주신 두 가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또 한 번 느낀 게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나 오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질문의 퀄리티가 꼭 오실 분들만 오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박사님하고 딱 보기에도 다르게 남자, 여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슬로우, 저는 퀴키. 저는 빠르게 한번 다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다요? 네, 저는 하나의 질문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좀 제가 빠른 스피드로 빠지시죠, 우리 선생님. 현대인들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것이냐. 사실은 맵고 짠 거에 인슐린 반응이 되는 것보다 맵고 짜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계속 들어오는 당분, 탄수화물 때문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극적인 소스 안에 탄수화물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관점에서는 탄수화물 자체를 좀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일정 부분은. 그래야 그게 회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상황이잖아요.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들어와 있어서 탄수화물 바닥으로 떠들뜨리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쌀이나 이런 건강한 쌀은 사실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단백질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는 굉장히 영양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주식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과당이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탄수화물에 가깝습니다. 이 자극적인 소스, 그러니까 이 재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소스에서 우리가 무제한으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만들어 드실 때 양념을 주염이라든지 주염, 간장, 된장 정도로만 사용하시고 이 소스에 뭔가 내가 식욕 중추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조리를 직접 해서 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장을 건강하기 위한 방법은요, 사실은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내 미생물을 되살리는 방법이에요. 미생물을 되살리는 방법은 그냥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을 섭취하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그리고 나쁜 미생물을 제거하는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게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푸드 같은 책에서도 보면 청국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발효 음식 한국 사람 먹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외식을 할 경우에 발효 음식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발효 음식을 그냥 흉내내는 수준인 거죠. 발효 음식 정도는 하루에 한 번 꼭 먹으려는 습관을 한번 그냥 생청국장을 김에 싸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게 하시면 웬만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책에 보면 바치라노 스프라고 있어요. 굉장히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루에 한 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아마 장 건강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식을 먹을 때 가장 좋은 곡물은 우리 한국 사람은 쌀이잖아요. 곡류는 무조건 쌀이고요. 여기에 오늘도 자체도 소개를 해놨는데 뭐 채소류,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특별히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채소류들 잘 넣어서 차라리 채소를 안 보이게 잘 갈아서 아이들에게 주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리고 푸드닥터의 가장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지금처럼 10분이 되시건 1분이 되시건 한 분이라도 치유의 핵심이 음식에 있다는 걸 진심으로 통감하시고 밥 한 끼라도 좋은 음식 한 번 먹는 게 다음날 내 몸이 얼마나 달라지고 이 건강에 고통받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저희 목표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강연도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교육입니다. 이게 뭐 유튜브든 어떤 뭐 식단 코칭이든 또 강의든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좋은 소리,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100일 식단 코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분께 우리 약사님께서 알려주는 걸로 저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푸드닥터 마스터그래스 전화 초청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